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쓰이는 권총 중 하나인 글록. 이 권총을 만든 오스트리아의 엔지니어 가스통 글록은 전 세계 군대와 사법기관, 민간 시장을 장악하며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그의 목숨을 노린 잔혹한 암살 기도와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수천억 원대 비밀 자금 은닉 의혹이 숨겨져 있습니다. 혁신적인 총기를 개발한 인물이 정작 총이 아닌 고무망치에 맞아 죽을 뻔했던 아이러니한 사건,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거대한 금융 미스터리의 전말을 추적합니다. 가스통 글록은 본래 총기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뒤 플라스틱과 고분자 폴리머를 다루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커튼봉이나 군용 대검, 야전삽 등을 납품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1980년 오스트리아군이 기존의 노후화된 제식 권총을 대체할 신형 권총 도입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총기 제조 경험이 전무했던 글록은 이 소식을 듣고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는 기존 권총들을 사들여 수없이 분해하고 조립하며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머를 권총 하부 프레임에 적용하는 혁신적인 설계를 고안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글록 17은 가볍고 신뢰성이 높으며 부품 수가 적어 고장이 나지 않는 최고의 권총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오스트리아군의 제식 권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경찰 시장의 65% 이상을 점유하고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글록은 막대한 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가스통 글록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그의 눈에 든 인물이 바로 찰스 에워트였습니다. 에워트는 복잡한 국제 금융 체계와 세법에 능통한 비즈니스 컨설턴트였으며 글록의 신임을 얻어 회사의 해외 재정 및 자산 관리를 총괄하는 가장 측근인 재무 고문 자리에 올랐습니다. 글록은 에워트에게 회사의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일임했고 에워트는 글록의 자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유럽과 룩셈부르크 등지의 수많은 유령 회사와 쉘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에워트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글록의 전폭적인 신뢰를 악용하여 유령 회사 간의 복잡한 거래 계좌를 통해 글록사의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빼돌렸습니다. 수년에 걸친 그의 횡령 액수는 수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던 에워트의 범죄는 1999년 7월 가스통 글록이 회사의 재정 상태에 의구심을 품고 장부를 직접 확인하려 하면서 덜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글록이 자신을 의심하고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려 하자 궁지에 몰린 에워트는 자신의 범죄를 영원히 묻어버릴 극단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가스통 글록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 7월 27일 오전 에워트는 가스통 글록을 프랑스 국경 인근 룩셈부르크의 한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는 글록에게 새로 구입할 가치가 있는 고급 스포츠카가 주차장에 있으니 함께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글록이 의심 없이 지하주차장의 어두운 구석으로 걸어가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괴한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글록을 덮쳤습니다. 괴한은 프랑스 용병 출신의 전직 프로레슬러인 자크 페세르였습니다. 범행 도구는 총이 아닌 단단한 고무망치였습니다. 현장에 총성을 남기지 않고 고령인 글록이 계단이나 주차장에서 발을 헛디뎌 뇌진탕으로 사망한 단순 추락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한 에워트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페세르는 글록의 머리를 향해 고무망치를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글록은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동행했던 에워트는 비명을 지르며 겁에 질린 척 현장을 탈출해 계단 위로 도망쳤습니다. 당시 가스통 글록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범인들은 노인이 고무망치에 머리를 맞으면 무력하게 사망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글록은 평소 매일 수킬로미터씩 수영을 하며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글록의 생존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자신을 짓누르고 추가 타격을 가하려는 거구의 암살자 페세르에게 정면으로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록은 맨주먹으로 페세르의 얼굴과 눈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치열한 육탄전 끝에 70세의 글록은 도리어 암살자의 치아를 부러뜨리고 그를 기절시켜 바닥에 때려 눕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룩셈부르크 경찰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암살자 페세르와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끝까지 범인을 제압하고 있던 가스통 글록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페세르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배후에 재무고문 찰스 에워트가 있음을 자백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사고사로 묻힐 뻔했던 암살 기도는 에워트가 기획한 횡령 은폐용 청부 살인 사건임이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2003년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찰스 에워트에게 징역 20년, 실행범 자크 페세르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스통 글록은 훗날 인터뷰에서 그 습격은 나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에워트를 계속 신뢰했을 것이라며 대담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암살 미수 사건의 종결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은 에워트가 관리하던 글록사의 자금 계좌와 해외 유령 회사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찰스 에워트의 개인 횡령뿐만 아니라 글록사 자체가 미국 등 해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권총 판매 수익을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은닉해온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에워트가 구축해놓은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버뮤다 등의 복잡한 유령 회사 네트워크가 실제로는 글록사의 대규모 조세 회피와 비자금 조성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미국 수사 당국과 오스트리아 사법 당국의 집중적인 추적이 이어졌습니다. 글록사가 유령 회사 간의 허위 컨설팅 비용 지급이나 수수료 거래 형식을 취해 미국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빼돌렸다는 구체적인 내부 고발과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스위스 은행 계좌와 세금, 피난처의 비밀 장부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직 임원들과 관계자들이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으나 창립자이자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가스통 글록 본인은 법적 책임과 처벌을 교묘히 피해갔습니다. 그는 모든 금융 비리와 불법 자금 운용은 횡령을 저지른 에워트와 일부 이탈한 전 임원들이 자신 몰래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수사기관 역시 글록이 직접 지시했다는 명확한 사법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후에도 글록사 내부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비자금 의혹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스통 글록은 전 부인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두고 격렬한 법정 공방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과거 유령 회사들을 통해 은닉해둔 대규모 비자금의 구체적인 내역이 다시 한번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록사의 강력한 로비력과 철저한 보안 장치 덕분에 기업의 핵심 경영권과 자산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가스통 글록은 이 암살 미수 사건과 금융 스캔들 이후 언론 노출을 철저히 차단한 채 오스트리아 남부의 삼엄한 호숫가 대저택에서 은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회사의 전략적 통제권을 유지하며 94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베일에 쌓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계 총기 시장을 뒤흔든 혁신적인 무기를 만들고 자신을 죽이려던 암살자를 맨손으로 때려눕힌 강인한 생존자. 동시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제 유령 회사 자금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으나 끝내 법망을 피해간 자산가. 가스통 글록의 고무망치 암살 미수 사건은 단순한 청부 살인을 넘어 권총 제국 글록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금융 비밀을 세상에 드러낸 결정적 도화선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